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충돌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 총리가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행정부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이것이야말로 국가 전복이고 내란인 것입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 발언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쌍탄핵, 나아가서 줄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직무유기 고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지금 몰아치는 듯한 인상인데 이것이 이미 한 번 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이 선의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쟁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과정에서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위법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탄핵할 만하지 않다라고 예. 선고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직무정지를 유도한다라고 뿐이 저희가 해석할 수 없고 그 직무정지 기간에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직무정지 기간에 뭘 도모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법령들, 재판관의 임기를 반헌법적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모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이걸 기능을 마비시켜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대놓고 국민께 협박한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저렇게 진행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런 식의 단초라도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진행한다면 저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정말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모든 카드를 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이 멈춰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행간에서는 4월 18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돼버리면 탄핵 심판은 멈춰버립니다. 그럼 남은 임기는 사실상 한덕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은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선고 결과를 보면 김복형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즉시 임명하라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기준은 12월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3월 말이고 4월까지 다 돼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김복형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일주일 전에 났던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 다수가 그럼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진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중대한 위반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회에서 넘어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달 100일이 다 돼가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 역시 위헌 위법은 맞았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들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내일로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로 집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저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국민적 관심사인 헌법 소환 사건이 재판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예. 오로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간에 알려지니까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5대 3인지 어쩌니 해가지고 상당히 탄핵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구원투수로 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헌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고 있는 건데 마은혁 재판관을 저렇게 미리 임명할 거였으면 국회가 지난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도
6인 체제를 그대로 방치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서도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안이 뭐냐? 현안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가 이제 그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까지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게 파면 선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 전제가 이거였어요. 한덕수 총리가 단언적으로 확실하게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걸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이 얼마 진행되는지는 전혀 변수가 아니다, 앞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속히 고발하십시오.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선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일단 내란 선동죄에 해당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제 국가의 내부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나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반대하는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참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따지지 않고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듯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 이거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이 시나리오가 찌라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국민들 모두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란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를 다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들을 다 줄탄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산불 같은 경우 지금 재난 상황이고요. 또 외교, 안보 정말 하나도 저희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줄탄핵을 시키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란 선동죄 그리고 내란 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실행을 한다면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형법상 내란죄는요.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국헌문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서 국가 기능을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건데 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특히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란 거를 너무 쉽게 쓰시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폭동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행위 이것은 이미 5.17 쿠데타 세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폭동의 의미에 대해서 확정해 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될 수 있고 그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의 탄핵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 목적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고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죄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이게 실제 국민의힘도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 발생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도 했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줄탄핵이 결국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시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사실은 이제 조직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초선의원들 70명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뭐 선동을 했던 그 내부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저런 말을 하고 물론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그다음에 그 당의 또 대표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리지 않는 한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보시면 묵인방조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 폭동이 부분은 협박과 그 협박의 광의 개념이에요. 폭행 협박이. 그러면 당신 탄핵할 거야. 또는 당시 직무집행 정지시킬 거야. 이거 다 협박입니다. 광의로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물론 그것이 엄밀하게 법률적 포섭이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검토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고죄로 고발할 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엄중하게 비출 수 있구나라고 보고 진정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듯이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인정하겠어요. 예.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위해서 탄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번 더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확인이 됐는데 또 직무집행 정지를 해서 탄핵을 쓰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송치훈 부의장님, 예.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예. 지금 이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퇴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성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헌성 여부는 검토를 해보고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가 만약에 특정 사정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뭐 연임 임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될 경우 6인 체제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게 민주당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책 차원에서 이런 법안도 발의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거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충분히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인 체제가 되면 이제 헌법재판이 멈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멈추진 않을 것 같고 이미 헌재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가처분 사건에서 6인으로도 심리 결정을 한 사례가 있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만약에 퇴임을 해서 6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심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임명해서 새로운 재판관이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론 재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변론 갱신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까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저희가 갱신이라는 절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지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평의 시간도 조금 짧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뉘어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쟁점별로 뭐 쟁점을 확인 절차는 다 끝났을 것 같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토론하는 절차가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 토론의 의미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내 주장을 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만한 이제 그 절차는 다 거친 것 같고 교착 상태를 더 이상은 숙고 시간으로 가는 거죠. 이 교착 상태에 대해서 각 재판관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사실관계이든 아니면 법리든 그다음에 뭐 소송 요건이든 어쨌든 쟁점에 대한 각 재판관의 입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의 평결이 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논박을 하다 보면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라고 네. 평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상태에서 지금 뭔가에 관해서 숙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4월 18일 이전에 재판관들께서 이건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뭔가 마음속의 데드라인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기한적 데드라인. 그렇다면 뭐 4월 18일 이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5대3 관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평의 시간이 짧아진 게 결국 이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평의 내용은 뭐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4월까지 이 선고가 지연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 실제 내부에서 5대3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4월 18일을 기점으로 하는 단순한 어떤 의도적 지연이 있든지 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처럼 이건 법리상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늦어지더라도 8인이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이미 예상이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평의가 짧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미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의견 차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평의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편 있는가 하면 예. 또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탄이나 쟁점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평결과 이 선고문을 위한 정리 그렇다면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 거죠. 여전히 이번 주 내일까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볼 건데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선고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내주 중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한다는 어떤 예정을 분명히 밝혀준다고 하면 예. 그것이 지금까지 검토된 법리 이것을 기각이나 각하 의견으로 결론 낼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가운데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가 4월까지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당초 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정치권과 법 쪽의 예상들이 지금 번번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이 관측도 좀 깨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이후에 할 것으로도 보십니까? 저는 이전에도 빨라야 3월 말 아니면 예. 4월 달에 이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4월 18일 전에는 이제 선고를 내리려고 재판관들이 다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심사숙고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각하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덕수 그 국무총리의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때 보면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이제 탄핵 소추에서 그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탄핵 소추의 80% 이상의 내란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내용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각하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인용이 되려면 6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평의가 그러니까 결론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